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나요? 배열함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했고요. 배열함수는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산인지 개수를 세는 건지,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그리고 식을 다 작성했으면 어떻게 해요? 짝꿍끼리 만들어서 식을 작성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컨트롤 알트 엔터로. 그래서 배열 수식으로 중괄호가 뿅 생기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기초 다지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와 프로시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랑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함수를 사용을 했지만 그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산 문제에 항상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배열함수 두 문제와 사용자 정의 함수는 비교적 수월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면요, 저랑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Alt F11 누르고요. 삽입의 모드를 눌러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읽지 마시고 사용자 정의 문제가 되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Alt F11 그 다음에 삽입에 모두를 열어놓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시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예제 시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퍼블릭 펑션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은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면 사용자 정의 함수네 라고 했고, 어떻게 해요? Alt F11 삽입의 모드를 열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퍼블릭 펑크션 fn 총점 출석 가제 중간 기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요, end 펑션이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 fn 총점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출석, 가제, 중간, 기말이라는 인수예요. 그래서 이 인수들을 가지고 내가 식을 작성을 하면요, fn 총점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돌렸을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d 펑션 요 사이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고, end 펑션은 엔터만 쳤더니 자동으로 생겼죠?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자, fn 총점이라는 자변은 그쵸? fn 총점에 지금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출석 더하기 가제 더하기 중간 더하기 기말 이렇게. 그래서 엔터는 따로 치지 마시고요. 방향키로 밑으로 딱 내리면 이렇게 지가 띄어쓰기가 돼서 이렇게 뿅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용자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문제를 읽지 마시고 Alt F11에 삽입의 모드를 열어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펑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서 end 펑션과 이 사이에 식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파일에 여기 보시면 파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돌아가기 Alt Q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사용자 정의와 프로시저는요, 이 비주얼 베이직을 많이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일에 얘를 눌러서 나가지 마시고 Alt Q라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외워둡시다. 그래서 내가 작성을 했으면 Alt Q를 누르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내가 셀에 G3셀에 커서를 두고요. 여기 FX를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범주 선택에서 여기 사용자 정의로 가시면요, 여기 fn 총점이라는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가 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 총점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인수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김대성의 출석 탭, 가제 탭, 중간 탭, 기말을 각각의 값으로 집어넣으면요,
확인을 누르면 값이 계산이 되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다른 친구들의 값도 한 번에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사용자 정의인데 1번과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1번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은 나오지 않고 2번과 3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Alt F11 그리고 첫 번째 모듈은요. 이렇게 닫아주세요. 거기 밑에다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삽입에 모듈을 열어 놓으시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모듈이 생겼어요. 원래는요.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이 비주얼 베이직의 모듈은 하나, 두 개 정도 매크로 만들 때 모듈이 이렇게 생길 뿐이지 여러 개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여러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삽입에 모듈을 열어놓고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 퍼블릭 펑션을 정확하게 입력하자고 했습니다. 퍼블릭 펑크션 KS 보너스 지급률 오타가 나면 안 됩니다. 월 평균 임금, 전 연월 평균 임금 바로 잡고 엔터를 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써놓고요. 자, 사용자 정의는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여기에 보면 KS 보너스 지급률을 만들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월 평균 임금과 전연월 평균 임금을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식이 나와요. 보너스 지급률을 계산을 할 텐데 월 평균 임금에서 전연월 평균 임금을 빼서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누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눈 값이 0.05 이상이야? 그쵸? 그러면 내가 나눈 값을 기준으로 0.05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면요. 컴퓨터가 뭐라 해요? 맞았다, 틀렸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상이면 0.05로 쓰고 아니면 0.1로 계산하도록 작성을 하래요. 자,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그냥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는 월 평균 임금에다가 빼기 전연월 평균 임금을 할 거예요. 엔터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9만 원이 나왔고 자, 여기에 뭘 하래요? 여기에 자, 나누기 월 평균 임금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로를 해줄게요. 이거는 수학처럼 똑같습니다. 얘를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뭘 해주래요? 월 평균 임금.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구해서 밑으로 내려보니까 전부 다 0이 나오거나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얘는요. 소수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를 표시를 하면 나눈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이 값들을 기준으로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친구들이요. 뭐의 역할이라고요? 우리 조건을 만들 때 3이 5보다 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값들이 3에 해당하는 값들이 되는 거예요. 자, 5는요. 뭐로 비교를 해야 돼요? 0.05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있는 값에서 어떻게 물어봐요? 크거나 같다 0.05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앞에 있는 3의 값들이 0.05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니까 마저 틀려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앞에다가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if를 씌워주는 겁니다. if를 씌워줘서 얘 여기 끝에 가서요. 컴마 얘가 참일 때 어떻게 해요? 참일 때 0.05로 얘는 숫자니까 그럴 필요 없죠? 0.05 문자열로 큰 따옴표 할 필요 없습니다. 컴마 아닐 때는 0.1이래요. 그래서 가로를 닫고 true일 때는 0.05 5%가 되고 false일 때는 10%가 되도록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if라는 함수를 열었을 때 원래 우리가 D14 빼기 24라는 가로 안의 값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컴퓨터는 if 대문자로 바꿔주면서 가로만
가로가 생기는데 원래 있으니까 그냥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로를 하나 더 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이 값을 먼저 구하고 나눈 값이 0.05 이상이야? 라고 물어본 트루펄스에서 얘가 참이면 0.05 아니면 0.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값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식을 두고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수식은 작성해서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식으로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탭키를 눌러서요. if 함수를 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월 평균 임금의 전 연월 평균 임금을 빼줘야죠. 그럼 가로 열고 월 평균 임금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월 평균 임금의 빼기 전 연월 평균 임금이라고 쓰고요. 가로 닫고 나누기 뭘로 나눠줘요? 월 평균 임금.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이 부분에서요. 오타가 나면요. 빨간색 글씨가 나오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이렇게 넣어서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누니까 뭐가 됐어요? 아까 우리 값이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이 값을 우리는 어떻게 비교를 해요? 0.05 이상이니? 크거나 같니? 0.05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값들을 기준으로 0.05가 크거나 같아?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맞아 틀려 컴퓨터가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then 여기서는요. 콤마 대신에 then이라고 쓰는 겁니다. then. 그러면 자 우리는요. KS 보너스 지급률을 자 얘가 참일 때요. 우리는 if하고 컴마 다음에 참값, 컴마 거짓값이 왔잖아요. 그러면 then이라고 했을 때 KS 보너스 지급률을 우리는 어떻게 주면 돼요? 0.05로. 그럼 0.05로 주시는 거예요. 자, else 아니면 우리는요. KS 보너스 지급률을 몇으로 준다고요? 0.1로 준다고요. 그렇죠? 거짓값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해줬어요? if 함수에 가로를 닫았잖아요. 그래서 and if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프로시저의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펑션을 열었더니 and 펑션으로 닫아줬잖아요. if 함수를 열었더니 and if로 닫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를 닫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비주얼 베이직을 닫고 돌아가고 싶어요? 단축키 뭐요? Alt Q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FX를 누른 다음에 사용자 정의의 KS 보너스 지급률 확인을 누르면요. 마법사가 뜨고 월 평균 임금에 집어넣고요. 전연월 평균 임금에 집어넣으면 계산은 누가? 컴퓨터가. 자기가 뿅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일 때 10%고 true일 때 5% 이렇게 뿅 들어가면 되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요. 사용자 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산 문제 5문제 중에 배열함수 2문제 맞추고요. 이 사용자 정의 문제 1문제 맞추면요. 계산 문제에서 3문제 이상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사용 요금을 계산하는 건데 자,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그러면 일단 문제 파악 말고 뭐 하자고요? Alt F11 얘는 닫고요. 삽입에 모듈을 열어놓고 퍼블릭 펑크션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퍼블릭.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펑크션 FN 에너지 요금 사용량 그냥요. 이거 복사해서 쓰면 안 돼요. 네, 복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복사 안 돼요. 자, 이렇게 에너지 요금을 쓰시고 사용량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요. FN 에너지 요금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용량이 400 이상이면 사용량에 200원을 곱해준대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논리함수 생각나세요? 90점 이상이면 수를 주고 80점 이상이면 우를 주고 70점 미양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량이 400 이상이면 사용량 곱하기 200원을 해주고 사용량이 300원 이상이면 사용량 곱하기 150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이거를요, 만일에 반대로 했어요. 100 이상 사용을 하면 사용량에 50원을 곱해주고 200 이상 사용하면 사용량에 100원을 곱해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요, 전부 다 400 이상 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이상의 사용량에 50원으로 곱해서 요금을 구해주겠죠. 그쵸? 요거 이해되시나요? 맞죠? 왜냐하면 처음에 조건이요, 사용량이 100 이상이니? 라고 하는 거는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다 맞잖아요. 다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50원을 곱해서 사용량 요금을 계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쓰면요,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사용량을 기준으로 400 이상이면 곱하기 200원, 300 이상이면 150원,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if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select case로 할 건데, if를 먼저 작성을 해보고 select case로 두 번 작성해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if라는 함수를 써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select case라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 정의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해보시죠. 뭐. 자, if라는 함수를 써서요, 사용량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내가 인수를 기준으로 사용량을 지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크거나 같다 400 이상이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then. 그러면 어떻게 해요? fn 자변이 결과값이 와야 되니까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얼마가 된다고요? 200원을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300원은 3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이렇게 계속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else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90 이상일 때 수, 80 이상일 때 우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기준으로 참일 때 참값 아니면 거짓값에 또 조건을 만들고 그 안에 조건을 집어넣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else if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값 안에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그 값으로 떨어지지만 그게 아니라면 똑같습니다. 사용량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300 이상이니 then. 그러면 FN 에너지 요금이 사용량 곱하기 150원이 되고요. 그쵸? 이렇게 하나씩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else if 사용량이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면 then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100원이고 else if 사용량이 크거나 같다 100 이상이면 then FN 에너지 요금은 어떻게 돼요? 사용량 곱하기 5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보다 더 낮다면요, 100보다 작다면요, 어떻게 해요? 30원을 곱해준대요. 그러면 마지막은요, else라고 하는 거예요.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30원 and if. 이렇게 씌워주면요, 계산이 되겠죠. 그쵸? 요거 되시나요? 지금 제가 일부러 원래 다 입력하지 않는데 일부러 다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서 조금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네? 라는 부분들을 조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Alt Q. FX를 눌러서요. 그 다음에 에너지 요금을 선택을 하되 확인. 여기에 사용량을 집어 넣어주면요.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곱해서 사용 요금의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쵸? 자,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면 우리가 작성한 이 비주얼 베이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닫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커마를 준비하시면요.
엑셀에 이 개발 도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메뉴 위에서, 자, 개발 도구가 없어요. 그럼 홈이라는 메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그러면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가 꺼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 도구를 키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엑셀의 중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거나 확인을 누르시면요, 개발 도구가 생기고요.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서요,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도 이 개발 도구를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를 열어 놓으시고 우리는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다 보면요, 이제 이런 보안에 막혀서 우리가 FN 에너지 요금, KS 보너스 지급률, FN 총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제목이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의 사용자 정의 함수의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 모듈 어쩌고 저쩌고 막 경로가 막 써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에 들어가셔서 이 매크로 설정이 여기 매크로 사용으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리고 껐다가 다시 키시면요, 제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2% 계산을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서 이 부분을, 자, 닫고요. 삽입의 모듈에 퍼블릭 펑션을 다시 쓰겠습니다. 퍼블릭 펑크션 fn 에너지 요금 사용량.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지금 셀렉트 케이스로 연습을 하려고 이 사용자 정의 이름을 FN 에너지 요금이라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게 에너지 요금이었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나서 불러올 수 없어요. 왜? 또 중복되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FN 에너지 요금 2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모듈을 열으셔서요, 여기에 if에 해당하는 구문들을 지우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틀리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select case라는 걸 해볼 겁니다. select case라는 거를 우리는 사용량을 케이스에 정의를 할 거예요. 케이스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select case라는 구문을 사용을 할 건데, 케이스를 사용량이라고 명명할 거야. 이름 정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케이스가 직급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직급이라는 값들이 있으면 케이스에 직급을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직급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is 크거나 같다 400 이상이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아까는 if를 써서 사용량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400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봤지만, 지금 우리는요, 케이스를 기준으로 사용량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량은 is입니다. 400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400 이상이면요, FN 에너지 요금의 2는 어떻게 돼요? 사용량 곱하기 200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케이스 is 크거나 같다 300원이면 FN 에너지 요금 2는 사용량 곱하기 150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경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만일에 케이스가 직급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요, 케이스가 큰 따옴표 대리일 때, 케이스가 부장일 때, 케이스가 사장일 때 월급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 부등호를 사용을 할 때는요, is가 들어가지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직급을 불러올 때는요, 문자열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케이스가 직급일 때는요, 그냥 이렇게 부장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일 때 FN 에너지 요금은 뭐 사용량 곱하기 200원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계속 써볼까요? 케이스
is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면 FN 에너지 요금 2는 사용량 곱하기 100원. 케이스 is가 크거나 같다 100 이상이면 FN 에너지 요금 2가 사용량의 곱하기 50원. 나머지는요,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 else라고 하면 되겠죠? FN 에너지 요금 2는 사용량 곱하기 30원. 그런 다음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select 케이스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nd select로 또 뚜껑을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를 열었으면 and select로. 그래서 이렇게 and 펑션이 끝나고요. 요 값을 Alt Q를 눌러서 옆에다 해볼까요? fx를 누른 다음 에너지 요금 2가 나왔죠? 2를 불러와서 내가 사용량을 집어넣으면요. 동일한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거를요.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기출문제 한 문제마다 매번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익히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또 외우셔서 익혀 놓으시면 또 이제 사용자 정의 문제는 별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요. 워크시트가 옆으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면요. 왼쪽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워크시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프로시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기출문제에 마지막 문제에 세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에 1번, 2번, 3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프로시저 문제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의 점수가 전부 다 5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1번과 3번 문제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2번 문제는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5분 안에 기출문제를 다 푸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2번 문제는요, 시간이 2, 3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풀어보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는요, 그냥 웬만하면 패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쿨하게 패스하시고, 난 1번, 3번 10점 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지만요, 이따가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프로시저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또 저랑 약속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들 이런 단추가 있으면요,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쵸? 이거를 눌러보고 싶잖아요. 자, 누르시면 되는데, 자, 프로시저 문제가 딱 나오면요, 여러분들 개발 도구에, 자, 문제를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문제를 안 보시고요, 1번 문제부터 그냥 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버튼을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 이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사원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좀 닫겠습니다. 그러면 CMD 사원 입력이라는 게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 라는 코드가 열려요. 그러면 나는요, 지금 뭐 하고 싶냐면요, 이 사원 입력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요, 여기 밑으로 내려보면 폼이라는 부분에 보면 보험 양식, 수강 등록,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이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예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폼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기출문제에서는요, 폼이 하나씩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입사원, 사원 입력이니까 신입사원이겠죠? 이 폼 이름을 확인을 하고요. 신입사원 입력 자,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프로시저가 나오면 단추를 누르되 디자인 모드를 켜고 단추를 누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CMD 사원 입력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게 나오면 좋겠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폼 이름을 확인을 했고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되면요. 코딩이 엄청 쉽겠죠,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보여줘에 해당하는 show를 써주시는 거예요. show.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show해줘.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닫고 나가기. Alt Q. 그리고 디자인 모드는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입력 폼을 딱 누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신입사원 입력 폼을 show 하니까 보여주잖아요. 그쵸?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자, 1번 문제가 이 show로 폼을 띄우는 거라면 3번 문제는요. 자, 요거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폼이 닫히면 사라지면 좋겠잖아요. 그게 3번 문제예요. 그래서 1번과 여러분은 3번 문제를 맞추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연습이니까 쉬운 것만 나오니까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1번, 3번 꼭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show에서 신입사원 입력 폼을 열었고요.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얘는 일단 닫고. 자, 이 부분에서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 뿅 나타났습니다. 그쵸? 해결. 이게 1번이라니까요. 그쵸? 그런데 폼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 CMB 부서 목록에 부서명 요건 것 같아요. 그쵸? CMB 부서 목록에 사원 현황 시트에 H3, H7 여기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전산부, 관리부가 내가 얘를 딱 클릭했을 때 밑에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쵸?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시오. 폼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나오면 신입사원 입력 폼에 얘네요. 그쵸? 입사일자 얘겠네요. 여기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날짜는 데이트를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떴을 때요. 여기에 있는 부서명들이 입력이 되고 입사일자가 자동으로 박혀 있으면 우리는 누구세요? 이민함 씨? 좋습니다. 사원 입력을 누르면 여기에 뿅뿅뿅 들어가게 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입사원 입력에 여기 2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거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지만 그래도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하시면 내공이 쌓입니다. 아시겠죠? 자, X버튼을 눌러서 그럼 비주얼 베이직은 어떻게 들어가냐? 디자인 모드는요 요 폼 띄울 때 한 번만 쓰는 거고요. 개발 도구 제일 앞에 비주얼 베이직을 열어서 얘는 닫아서요. 그쵸? 그리고 이제 폼을 찾으세요. 신입사원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신입사원 입력 폼이라는 게 나왔죠. 그쵸?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가려졌다면요. 보기라는 메뉴에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그 다음에 속성창. 이것들을요, 갖고 오시면 돼요. 보기를 눌러서 갖고 오시면 이 속성창은 얘고요. 프로젝트 탐색기는 얘겠죠. 그쵸? 이렇게 보여지니까 갖고 오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 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얘를 눌러보면 CMB 부서명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얘를 눌러보면 TXT 사원명, 얘를 눌러보면 TXT 입사일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요. 내가 이 버튼, 사원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여기에 CMB 부서명에 나타나고 입사일자의 날짜가 써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여기 폼에 점점점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제가요. 설명하는 방법이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유저 폼이 클릭했을 때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유저 폼을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유저 폼이 나타났을 때, 열렸을 때, 오픈됐을 때, 실행됐을 때, 초기화됐을 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저 폼이 나타나면 실행이 되면 우리는 여기 안에 어떻게 돼 있어? 라고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유저 폼이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요. 아까 CMB 부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CMB 부서명에 H3부터 H7까지 총무부터 관리부까지 들어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CMB 부서명이라는 컨트롤을요, 뭘로 바꿔주냐면요, 컨트롤의 속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파티에 갈 때 파티복을 입잖아요. 졸업식장 갈 때 정장을 입잖아요. 그쵸? 아니면 수영장에 갈 때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서 정장 입고 수영하지 않잖아요. 수영복을 입잖아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이 CMB 부서명이라는 컨트롤이 있으면요. 얘의 속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냐면 총무부, 관리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보여주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의 속성을 달아주는데 컨트롤 명이 오고요. 로우는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의 소스를 보여주는, 행의 값을 보여주는 속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이 씌워지면요. 탭키를 누르면 CMB 부서명 로우 소스가 되고요. 여기에는 자변이 결과값이니까 는 H 어디서부터? 3부터 H7까지 값을 로우 소스화해서 보여줘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게요, 1번 문제랑 같이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저기 컨트롤 박스에 입력이 되는 부분들,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Alt Q 눌러서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보시면요, 이 녹색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보면요, 내가 폼이 입력이 됐고, 폼이 이니셜라이즈가 됐고, 오픈이 됐고, 얘를 딱 눌러보면요, 총무부, 인사부, 관리부가 뿅 나오잖아요. 그쵸? 신기하죠? X 버튼을 닫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txt 입사 일자에, 그리고 자변이 결과값이니까 txt 입사 일자는 자변에는 date라는 함수가 오면 됩니다. date라는 함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냥 date 함수니까 가로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 그냥 date라는 값만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딱 눌러보시면요. 여기 오늘 날짜가 뿅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서명을 선택을 하고 사원명을 입력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date라는 함수도 있고요, time이라는 함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now라는 함수도 있었습니다. now는 지금인데, 자, now라고 집어넣으면요, 날짜와 시간이 나오고, time이라고 넣으면요, 여기 시간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now, date, time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온 대로, 물음대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1번. 괜찮죠? 자, Alt Q. 그래서 내가 얘를 닫고요. 자, 사원 입력을 클릭했을 때 이 폼이 요렇게 표시돼서 입력을 하면요, 5점 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요, 종료가 되어지는 게 3번 문제라고요. 자, 그러니까 1번, 3번인데, 자, 2번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부서명에 입력을 했어요. 사원명에 이민남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민남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사원 입력을 뿅 누르면, 얘네가요, 여기에 숑 들어가게 만드는 게 2번 문제거든요. 그쵸? 지금 우리가 폼을 띄우고 폼을 지우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이시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닫으시고, 자, 비주얼 베이직을 열어서, 자, 폼 신입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해서요,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할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쵸? 점점점 아닙니다.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했을 때 우리는요, 무슨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일단 요렇게 먼저 해볼게요. 세일즈. 지금 내가 이 사원 입력을 클릭을 했을 때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B4셀, C4셀, D4셀에
각각의 부서명, 사원명, 입사일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좌표로 4행에 4, 컬럼 인덱스 이 열값 2의 좌변의 값에 셀에 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부서명. CMB 부서명이 들어가면 돼요. 그쵸? 내가 이 폼에서 선택하는 CMB 부서명이 입력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세일즈 4행의 세 번째 C열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txt? 자, 헷갈리시면요. 문제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txt 사원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txt 사원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일즈 4,4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요. txt 입사일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쵸? 자,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이 정도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데,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내가 부서명의 인사부입니다. 제가 취업을 했다고 쳐볼게요. 이민남 씨,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사 이 대기업에 취업하셨네요. 그래서 인사부로 발령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원 입력을 뿅 누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값들이 인사부 이민남 입사일자가 입력이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이유가 왔어요. 아이유가 제 후임으로 왔어요. 그럼 제가 인사부잖아요. 그래서 아이유씨 좋습니다. 아이유씨 그러면 부서명 제 후임으로 그 부사수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연모형 아이유를 썼어요. 아이유라고 쓰고 내가 좋습니다. 제 후임으로 입력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아이유가 왔다고 저를 잘라버리고 아이유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여기에 인사부 아이유가 입력이 돼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입력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저 같은 불상사가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뭐 파이썬 코딩도 많이 해가지고 이 코딩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수월해졌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어지게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값은 뭐냐면요. 뭔가요? 변수라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입력을 했을 때 아이유 다음에 입력이 되게끔 변수 값을 정해서 내가 이번에 첫 번째 4행에 입력이 돼 있으면 다음은요 5행이 입력이 돼 있으면 6행이 되도록 우리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명을 일단 우리는 i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변수를 i라고 하고요. 참조행 변수를 irow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i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고 싶거나 딸기를 하고 싶거나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고 싶거나 하면요. 쓰시면 돼요. 그 변수를 아무거나 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i라고 하겠습니다. i는 변수의 값은요. 이제 내가 얘 사원 입력을 클릭했을 때 사행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i는요. 5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정의를 할 때요. 이 표가 그려지는 B3셀부터 이 표는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에 B3.row라고 쓰시는 거예요. 더하기. 자, B3.row라는 건 뭐냐면요. 자, 대괄호에 B3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셀값, B3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3셀을 기준으로 .row 값을 읽어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렇죠? 만일에 컬럼, 로우가 아니라 COL, 컬럼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B에 해당하는 2의 값을 불러오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 부분은요. 일단은 그냥 다 입력을 하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그냥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B3부터 요렇게 작성을 하면요. 컬런트, 레지온, 로즈 카운트의 값을 우리가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B3.row가 아니라 레인지 안에 큰 따옴표에 B3이라고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도요, 마찬가지로 B3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일즈 3,2도 B3셀이고, 대괄호의 B3도 B3셀이고, 레인지의 큰 따옴표의 B3도 다 똑같은 B3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인지의 큰 따옴표에 B3을 집어넣잖아요. 점. 그러면 힌트가 나와요. 커런트 레지온 점 로즈 카운트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은 바꿔놓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I가 돼야 되고요. 얘도 I가 돼야 되고, 얘도 I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뒤에 구문이 뭐냐면 B3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현재, 레지온, 이어진, 로우즈, 로우는 행들이죠? 복수니까. 행들의 개수는 뭐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B3셀을 기준으로 지금 이어진 행의 개수가 인사부 요거 하나 더 있잖아요. 2잖아요. 그럼 얘의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표는요, 어디서부터 그려졌다고요? B3.로우로 그려졌잖아요. B3셀의 로우는 얘는요, 뭐가 돼요? 얘는요,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3 더하기 2는 5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사원 입력을 클릭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5,2, 3, 4에 각각의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그쵸? 근데 만일에 여기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로즈 카운트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3이 되니까 다음은 6이 되고, 입력이 돼 있으면 7이 되고 8이 되고, 이렇게 한 칸씩 밀리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게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그런데 2번에 해당하는 입력하는 문제 중에서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번은요,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5분 안에 다 풀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시간이 남아서 2번 문제를 푼다고 하면요, 좋죠. 그래서 100점 맞아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1번과 3번 문제를 풀고 간단하게 또 넘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죠. 자, 저는 이제 아이유한테 밀려서요. 다시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이유 선배님, 저 좀 인사부로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인사부에 이민남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사원 입력을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맞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유, 이민남, 사원 입력을 계속 누르면 계속 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재 이어진 행들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고 B3부터 표가 그려졌으니까 3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아시겠죠? 요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그러면요. 3번은 자, 이 부분에서요.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쵸?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요, 이 폼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요, 여기에 unload me라고 쓰는 겁니다. I, my, me, mine의 우리 영어의 그거의 me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me는요,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load라는 거는요, 짐을 싣다잖아요. 짐을 싣다 이건데, unload는요, 짐을 내리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메모리에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이 폼을, 왜냐하면 지금 이 폼에 CMD 종료라는 버튼이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 버튼을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얘가 언로드 내려져, 없어져, 사라져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unload me라고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눌러서 종료 버튼을 누르면 unload me가 돼버리죠. 그쵸? Alt Q 눌러서 사원 입력을 누르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폼이 unload 메모리에서 unload 내려져 버리죠. 그쵸?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부분이요. 이 프로시저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원 입력을 눌렀을 때 이 폼을 완성한 다음에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뿅뿅뿅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 프로시저의 2번 문제고 1번은 폼을 띄우고요. 3번은 종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로드 미만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더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시오 아니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해당 셀의 글꼴이 바탕째 굵게로 변경되는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시오 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도 있고 이 사원 현황 시트가 활성화가 되면 H2셀에 부서명이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하는 유형들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프로시저가 이런 거야 라는 것만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기출문제를 풀 때요. 한 회차에 풀 때마다 이 부분의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가 계속 나와서 이런 유형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마저 하지 않겠습니다. 마저 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출문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그때 이 부분들을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엑셀 기초 다지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용자 정의와 프로시저라는 게 있었네? 라는 정도만 익히시고요.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기본 유형 익히기라는 부분들을 공부할 거예요. 이 부분은 시트 보호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그 사이사이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용자 정의와 프로시저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 나오는 기본 유형,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여기 있는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 익히기는 6강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가요, 우리가 엑셀 기초 다지기의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기본 유형을 익혀서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한 번에 기출문제의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조금 계산 문제를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갈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요. 다시 조금 돌아가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냥 이 정도 괜찮네? 따라서 칠 정도가 되고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요. 그냥 계속 이어서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5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